근데 장비 하나 믿고 그냥 들어가는데 이제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일반인들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현장을 겪고 나서 PTSD가 솔직히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슬펐던 거는 이번에 이태원 사고 때 제가 출동을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태그스톤 홍범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짱 소방관 분들과 소방 몸짱 달력에 대해 좀 더 알리고자 여기 서울소방학교에 왔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로소방서 현장 대응단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종로소방서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 소방사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천소방서 시흥센터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차준영입니다. 강남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손경석입니다. 다들 그 소방 몸짱 달력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달력은 희망 나눔 달력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 화상 환자 분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델 선발부터 촬영, 달력 제작에 필요한 디자인, 그리고 홍보, 판매, 배송까지 각계각층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들어지는 달력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모델로 선발되신 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몸짱 소방관대에 출전을 하셨던 거죠? 네. 준비하셨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물론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원래 운동을 하셨겠지만 네.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좀 간절함도 있었었고 네. 운동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가장 힘들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경기도에서 2020년도에 대회를 나갔었어요. 딱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단하면서 그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 출동을 또 나가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드신 거 없었어요? 아까 제 사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소방 들어오신 지 이제 1년 되셨대요. 근데 몸짱대에 출전을 해서 서울 소방에서 1등? 예, 맞습니다. 1등 하셨어요. 막내여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선배들. 근데 그래도 선배님들이 되게 뭐 막내니까 막내 때 또 누릴 수 있는 젊으니까 이런 거 준비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배려를 해주셔서 근무 도중에 운동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있었고 이제 화재나 구조 출동 같은 경우에 특히 화재 막 공사장이나 아니면 고층 상영관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막 저희 장비 다 메고 20층씩 뛰어 올라가고 근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오히려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 운동을 유산소. 땡쳐야겠다. 이 멘탈로,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현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 되게 좋죠. 이런 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진짜. 하신 말씀이랑 좀 공감을 하는 게 마지막에 이제 살 뺄 때 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죠, 마지막에. 네. 그럴 때 이제 방화복이나 이런 거 입고 한번 건물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다음날에 체중이 한 1kg 정도 그냥 빠지더라고요. 산 한번 갔다 오면은 유산소를 그걸로 네, 대체해요. 유산소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근데 그 달력을 혹시 지금 보셨나요? 아직 못 아직 봤습니다. 네, 못 봤죠? 예. 달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처음 보는 겁니다. 보면은 달력이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진짜로. 한 장 한 장 넘겨 보면 1등이라서 첫 번째 있나? 몸 진짜 잘 만드셨다. 운동 오래 하셨죠? 웨이트는 10년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1월, 2월, 3월 올별로 사진이 다 있어요. 본인은 몇 월 달에 있는지 다 아세요? 몰라요. 다 모르죠? 이거 본인 아닌가? 아니, 그다음에요. 자기 한번 찾아보세요. 몇 월 달에 있는지. 박상원 반장님 8월 아유, 8월 예. 아유. 엄청 멋있게 나오셨는데? 지금과는 진짜 다른 사람 같습니다. 차준영님, 저는 11월에 나왔어요. 11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메인. 1등은 메인이네. 메인으로.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쓱 보고 넘어가는. 예, 한번 넘겨야 바로 넘기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목차 같은 존재. 바로 넘기는. UDT 출신이에요.
방화복을 사람들이 다 입고 찍으니까 저- 한번 다른 거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제 순환사고 네, 출동도 되게 많이 순환사고 나가잖아요. 저희도 네. 많이 나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찍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달력 너무 멋있게 나왔죠. 예,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가는 맞아요. 거더라고요. 예. 네. 너무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 좋은 사업을 위해서 또 각자 준비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선발이 되신 분들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또 소방 직업에 대해서 좀 질문 몇 가지를 할 건데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솔직히 아무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특수부대에 11년 6개월 근무를 하면서 그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명감이 있는 직업을 계속 하고 싶어서 좀 알아보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또 도와줄 수 있다는 이 메리트에 빠져서 전 소방관이 됐었거든요. 각자 좀 소방관이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군 생활을 4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특수부대에 나온 분들은 대다수 조금 이제 몸적으로 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봤고 어느 정도 사명감 있는 직업들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그랬고 저의 장점을 살리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일석이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직업들 뭐 경찰 특공대도 있고 해양 경찰 특공대도 있고 소방 구조대도 있고 그 중에서 뭔가 조금 더 저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고 실전. 직접 부딪혀 보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실전 현장에서. 네, 되게 사명감 있는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추구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저랑. 대부분 좀 구조 특채 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마인드가 자기가 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살려서, 썼던 네, 그 장점을 네. 살려서 네, 맞아요. 네. 공채로 들어오신 거죠? 예, 공채입니다. 네. 저는 군 생활을 ROTC 아. 그 군사경찰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네. 제가 군 전역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1차적으로는 군인을 했던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컸고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좀 더 강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장점을 살려서 또 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네. 소방공무원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으시네요, 진짜. 우리 예. 경성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다들 너무 멋있는 다 비슷하죠? 예, 훌륭한 네. 말씀 해주셨으니까 조금 다른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활동함에 있어서 체력을 많이 요구한다고 근무 도중에나 아니면은 근무 전으로 운동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들어서 운동 어차피 좋아하고 하니까 운동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장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 운동화 하는 게 근데 실제 현장에 다 사용을 하는 거니까 예, 충분히 다 응용이 네. 되고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체력이 가장 솔직히 기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좋긴 하죠. 근데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또 위험한 현장을 많이 가잖아요. 저희 안전 확보가 확실히 안 된 상황에서도 구조 대상자가 위험한 현장 안에 있으면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렇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직업을 쭉 이어서 갈 수 있는 본인들만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을 것 같아요. 소방관에 대한. 근데 여기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별로 아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있긴 한데 말씀해 주세요. 거창한 거는 다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승강기에 갇혀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방문이 잠겨서 못 나오시는 그렇죠. 분들 출동 나갔을 때 되게 많죠, 그런 예, 실동. 네. 진짜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엄청 엄청 많이 많죠. 나가면서 네. 문 열어드리고 이렇게 안전하게 구조해드리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할 때 너무 뿌듯하죠. 예,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 맞습니다. 마음 때문에 또 출동 나가서 힘들었지만 힘든 게 다 없어지고 예. 그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리면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살면서 119에 신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쵸. 쉽지 저희 않죠. 가족들조차도 이제 119에 신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만약에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하면은 구조대나 구급대나 진압대나 소방관 분들이 한 5명, 10명씩 출동해서 네. 구조 활동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네.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때 내가 119 대원분들한테 많이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해준다는 생각을 할 때 이제 네. 자부심이 막 네, 생기는 거네요. 자부심이 생기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앞서 말하셨던 것처럼 구조 대상자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구조 출동 나갔던 게 당구장에서 이제 불이 났었거든요. 당구장에서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이제 여성 구조자분들이 살려달라고 몇 층이었어요? 4층 정도 됐었는데 그런 딱 보면은 되게 떨려요. 저희도 떨리잖아요. 떨리죠, 네. 당연히.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그 현장에 가면은 긴장도 많이 되고 저희도 무섭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장비 하나 믿고 그냥 들어가는데 이제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눈앞에 뭐 2cm, 3cm 가시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선배님들 의지하면서 뭐 계단 한 층 한 층 올라가가지고 그 구조대상자가 있는 그 딱 지점까지 가서 이제 문을 개방하고 구조대상자들을 봤을 때 그 희열감이 있거든요. 아, 이분들 아직 살아 계시구나.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조 마스크 씌우고 내려오는데 막 울고불고 하시면서 그렇죠. 와, 감사하다고 네. 내려오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엄청 거예요. 말하죠. 진짜 덕분에 살았다고. 호흡을 하기 네. 시작하니까.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진짜 이런 직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력 관리에도 소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힘들면은 맞아요. 퍼져버리면은 네. 구조 대상자를 살릴 수 없을 부분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생활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직업이라는 그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아마 이 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뿌듯함, 그 자부심 이런 게 너무 크신 분들 그리고 희생정신이 너무 크신 분들이라서 소방관 힘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한 지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저는 좀 생생한 현장들이 있어요. 진짜 힘들었던 현장도 있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현장도 있고 너무 뿌듯했던 현장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출동이 딱 있거든요. 개개인마다 기억나는 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 정도씩은. 요즘 출동이 좀 많은 게 투신이 좀 요즘은 많아요? 네, 계속해서 젊은 분들이 좀 투신을 많이 하는 사고가 많더라고요. 선배님들 말로는 사고가 들어오면은 직접적으로 투신한 분들은 진짜 볼까 말까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투신 본 것만 3번, 4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 눈앞에서 떨어지는 것만 한 3번 정도 넘게 본 것 같고. 그럼 기억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네. 최근에 그래서 한 2주 전? 2주 전에는 이미 투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구급대 분들이 도착을 안 하셔가지고. 응급조치를 네, 먼저 하셨구나. 저는 이제 응급구조사 교육을 받았고 네. 자격증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CPR을 했거든요. CPR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그런 생각을 들면 안 되는데 아, 이분이 힘드시겠구나. 직감이 네. 있죠. 근데도 놓지 않고 계속 맞아요. 하는 저를 보면서도 되게 슬퍼요. 되게 뭔가 이제 가슴 압박을 하면서 계속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제발 조금이라도 의식이 돌아왔으면 뭔가 더 동기부여 될 텐데 저도. 막상 CPR을 직접 하면은 이 느낌은 안 해본 사람은 이제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 네.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게 네. 다들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시고 교육적으로 배우시지만 애니에서 할 때와는 완전 다르잖아요. 네. 저는 하다가도 뭐 갈비뼈도 부러지는 경험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왜냐하면 체중을 실어서 가슴 압박을 해야 되니까 네. 아직 채우는 그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괜히 더 막 미련도 남고 집에 가면 또 생각도 나오고 맞아요. 왜 못 살렸을까 막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구급대원이다 보니까 뿌듯했던 거는 저도 이렇게 CPR을 통해서 3분의 환자를 살렸거든요.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 하셔서 의식 돌아온 거예요. 예. 와. 그래서 CPR을 해서 환자분께서 생존을 하시면 하트세이버라고 저희 나름대로 네.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하트세이버를 3개 받은 게 와. 굉장히 살면서 제가 이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굉장히 보람찼던 순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슬펐던 거는 이번에 이태원 사고 때 제가 출동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금천구다 보니까 그 사고가 났던 곳에서 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해서 지원을 나간 예, 거죠. 제가 금방 가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진짜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갔을 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출동을 구조대가 좀 많이 나가는 많이 편이고 나가죠. 최근에 그냥 이제
택시 기사님께서 사고가 나셨는데 운전석 쪽에 그 대시보드 쪽에 무릎이 아예 박혀 들어가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구들 이용해서 또 막 안전조치하고 빼내는데 이제 그분이 에어백에 머리를 세게 박으셨는지 처음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명료하셨는데 구조활동하는 도중에 의식이 점점 처지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계속 말 걸면서 금방 꺼내드릴 테니까 좀 저랑 말 좀 하시자고 대화 좀 하시자고 하니까 어떻게든 막 눈 뜨면서 저랑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셨던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구조해서 구급대분들한테 인계까지 잘 돼서 의식 잃기 전에 구조하신 거예요? 예, 구조가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런 출동들이 거의 매일매일 겪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현장 속에서 진짜 일반인들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현장을 겪고 나서 PTSD가 솔직히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하는지 물론 몸짱 소방관 분들이라서 저는 운동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풀고 안 좋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크게 막 불면증이 온다거나 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운동 일단 다 운동일 것 같고 운동 외에 물론 뭐 그런 PTSD가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자꾸 잔상에 남는 그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PTSD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자꾸 네. 잔상에 잔상이 남는 거를 남고. 지울 수 없을 때는 네. 운동으로 가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사고에 대한 얘기를 가족들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처음 들어보고 이러니까 질문도 많이 해주고 이러면은 나빴던 기억들을 오히려 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불 끄면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불 끄면. 자려고 누웠을 때. 네. 이제 행인이라고 뭐 구급대원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행인 환자 이제 목매단 환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들을 이제 꺼내서 그때도 제가 CPR을 했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질식으로 인해서 동공이 풀리시니까 의식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CPR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운명을 달리하고 오래되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을 보면 좀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뭐 다른 또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운동이고 제가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회사에서 이렇게 그 PTSD 상담을 받게끔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 요즘에 되게 잘 돼 있죠. 저도 잘 겪어낸다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그런 불안함 같은 거를 느꼈어요. 호흡할 때 있어서 좀 떨린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상담을 드리니까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팁은 양손을 가슴하고 배에 두고 네.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뭐 5가지, 귀에 들리는 뭐 3가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몇 가지 이렇게 맡아보라고 하시면서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그런 것들은 조금 잊고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방서에 다 나와 계시잖아요. 예, 배속이 돼. 그런 부분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힘들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이 몸짱 소방관 분들하고 소방 몸짱 달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달력은 희망 나눔 달력이고 저소득층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방재난본부하고 함께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 퀴즈 2문제를 낼 건데 이 2문제를 다 맞히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추첨을 통해서 2023년 소방 몸짱 달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는 정준영 소방관님께서 내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소화기에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OX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차준영 소방관님께서 내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번 가슴 압박, 2번 의식 확인, 3번 기도 확보. 문제가 구독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알면 되게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작성을 해놓을 거니까 그 댓글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타이거스톤 홍범석, 소방사 손경석, 소방교 차준영, 소방사 정준영,
소방사 박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